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술과 건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에 와인 한 잔은 건강에 좋다. 적당한 음주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들 말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술은 조금이라도 해롭다.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오늘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과학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의학계에서는 적당한 음주에 대해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개념이었죠. 프랑스 사람들이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 심장병 발생률이 낮다는 관찰에서 시작됐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치즈, 버터 같은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데도 심장병이 적었거든요. 그 이유를 적포도주 섭취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 당시 연구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어요. 하루에 한두 잔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장병 사망률이 20에서 30% 낮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됐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적포도주의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었고, 알코올 자체가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연구들도 나왔어요. 이런 연구들 때문에 당시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하루에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연구들 대부분이 관찰 연구였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로 술을 먹게 해서 그 효과를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과 안 마시는 사람들을 비교한 것이었죠. 자, 이제 과거 연구들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문제는 선택 편향입니다. 적당히 술을 마시는 사람들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단순히 음주량 외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교육 수준이 높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금연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전혀 마시지 않는 그룹에는 과거에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들,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금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즉 건강상 이유로 술을 끊은 사람들과 원래부터 건강관리를 잘하면서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을 비교한 것이었죠. 이런 비교는 당연히 공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혼동 변수 문제입니다. 적당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건강한 생활습관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 와인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은 보통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올리브오일, 견과류, 생선을 많이 먹고 가공식품은 적게 먹죠. 그렇다면 건강 효과가 와인 때문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식단 때문인지 알기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는 보고 편향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음주량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실제보다 적게 말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적당한 음주량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번째는 출간 편향이에요. 술이 건강에 좋다는 결과가 나온 연구들은 잘 출간되고 언론에 보도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거나 해롭다는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어요. 이런 여러 편향들이 누적되면서 실제보다 술의 건강 효과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2010년 이후에 나온 더 정교한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들은 과거의 방법론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2018년 랜싯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195개국 2,8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요. 결론은 명확했어요.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음주량은 0이다. 이 연구에서는 과거 연구들의 편향을 최대한 제거하려고 노력했어요. 건강상 이유로 금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보정했습니다. 그 결과 심혈관 질환에 대한 약간의 보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질병들, 특히 암 위험 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해로움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특히 암 발생률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세계보건기구는 알코올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등 최소 7가지 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확인됐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암 위험은 아주 소량의 음주에서도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하루에 한 잔의 술만 마셔도 유방암 위험이 5에서 9%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간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적당한 음주는 간에 무해하다고 생각했지만 최신 연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지방간, 간경화 위험은 음주량과 비례해서 증가하는데 안전한 임계치가 없다는 거죠. 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36,000명의 뇌 MRI를 분석했는데 주당 1에서 2회 정도의 음주만으로도 뇌 부피가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나왔던 심혈관 보호 효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최신 연구들은 이것도 재평가했어요. 메노델리엄 무작위와 연구라는 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유전자 변이를 이용해서 음주의 인과관계를 더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그 결과 심혈관 보호 효과는 실제로는 매우 미미하거나 아예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 위험은 음주량에 비례해서 증가했어요. 이제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알코올을 마시면 간에서 분해가 시작돼요. 첫 번째 단계에서 알코올 탈수 소요소라는 효소가 알코올을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환합니다. 문제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라는 점이에요. 아세트알데하이드는 DNA를 직접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알코올이 발암물질인 이유입니다. 특히 아시아인들 중 상당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알데하이드 탈수 소요소가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아세트산으로 변환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생성돼요. 활성산소는 세포막, 단백질, DNA를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는 또한 NAD+라는 중요한 조효소가 고갈됩니다. 이로 인해 지방산 산화가 억제되고 지방간이 발생하기 쉬워져요. 또한 포도당 생합성도 방해받아서 저혈당 위험도 있습니다.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알코올은 혈내 장벽을 쉽게 통과해서 뇌세포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신경세포막의 유동성을 변화시키고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려요. 특히 GABA와 글루타메이트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뇌의 기본적인 흥분과 억제 균형을 깨뜨립니다. 장기적으로는 뇌 위축과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요. 면역 시스템도 영향을 받아요. 알코올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억제시켜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만성염증을 유발해서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여요. 호르몬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고 에스트로겐 대사를 방해해요. 이는 생식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호르몬 균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정말 민감한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과연 술 업계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역사를 보면 담배 업계의 사례가 있어요. 수십 년간 담배 회사들은 흡연의 해로움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연구들을 후원했습니다. 의심스럽게도 알코올 업계도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2017년 뉴욕타임스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원이 진행하려던 대규모 음주 연구에 알코올 업계가 1억 달러를 후원하려고 했다고 해요. 이 연구는 적당한 음주의 건강 효과를 입증하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또한 과거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다는 연구들 중 상당수가 알코올 업계의 직간접적 후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업계는 또한 책임감 있는 음주 캠페인을 통해 적당한 음주는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최신 과학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이 과거 모든 연구가 조작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계의 이해관계가 연구의 방향성과 해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모든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우리는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과학적으로는 답이 명확해요.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주입니다. 안전한 음주량은 없고 아주 소량이라도 여러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최신 연구들의 일관된 결론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복잡합니다. 술은 단순히 화학물질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의미가 있거든요. 사교활동, 스트레스 해소, 즐거움 등의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개인의 위험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력, 나이, 성별, 전체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여성이라면 소량의 음주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WHO와 대부분의 국가보건당국들은 이제 가능하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는 옛날 말을 믿고 건강을 위해 술을 마실 필요는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리하자면 과거의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다던 것은 연구 방법론의 한계와 여러 편향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신 연구들은 일관되게 술의 해로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개인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건강을 위해서라면 술을 마실 이유는 없다는 것, 이것이 현재 과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건강에 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